업무 스트레스 진단 및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검찰 직원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인천지검은 매몰로 나온 빈집에 가족을 데리고 무단 입주해 2개월간 살며 퇴거를 거부한 50대 여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은 필리핀에서 들여온 신용카드 복제기와 복제 프로그램으로 신용카드를 위조 판매하려 한 폭력주 직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 포커스 정재영입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구성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진단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해 내부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현장에서 진단해본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조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전 8시 20분.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2살과 5살 된 아이를 데리고 길을 재촉합니다. 주차장은 여기저기 세워진 차들로 빠져나갈 틈이 없고 부부는 힘을 모아 겨우 앞차를 밀어 공간을 확보합니다. 힘들어도 참아야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뛰어들어가다시피 해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업무부터 챙기기 시작합니다. 사건과에서 근무하는 김주현 수사관은 매일 아침 경찰에서 올라온 서류들을 각 검사실에 배당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아침에 저 출근하면 기록도 와 있고 사경 반장님들도 와 계신데 제가 늦으면은 많이 기다리셔야 되고 하니까 항상 마음을 좀 초조하고 종종거리면서 오게 돼요. 송병주 수사관의 공식적인 지원문은 서류를 보는 일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사와 후배 직원들 사이에서 단장 역할을 도맡아하고 있습니다. 상사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으면 업무를 나눠 후배 직원들에게 보내고 후배 직원들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모두 그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 이용되는 건 바로 메신저. 하지만 컴퓨터 화면에서 쉼없이 깜빡이는 쪽지 알림창은 그에게 상당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많을 때는 1시간에 한 50개 정도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스트레스 많이 받죠. 하나하나 클릭해서 다 또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메신저뿐만이 아닙니다. 사건과 송중. 청 대표 전화로 등록된 그의 전화기도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건과 송중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까? 뭐 달리기를 한다든가 땀을 흘리고 가끔은 술도 먹고 아직도 술을 못 끊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원실을 찾았습니다. 민원인들을 응대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쁜 이곳엔 오늘도 어김없이 다양한 민원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경우 대부분 억울한 마음에 항의하러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 심할 경우에는 욕을 듣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무방비로 당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요. 그냥 해요. 참고. 기계적으로 이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스트레스 받다가 이제는 그 상태에서 계속 기계적으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몸의 반응이 먼저 일어나요. 얼굴에 막 뭐가 난다든지, 뭐 두드러기 같은 게 계속 난다든지, 아니면은 그 체온 같은 게 이상하게 높았다가 낮았다가 계속 본인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온다든지. 이들에게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결과를 받아든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보통 평균 이 정도 예상했는데 뭐 이렇게 심하게까지 나올지는 생각을 못했고 병원의 전문의 뭐 상담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충격은 충격인데 이것을 어떻게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계속 그 스트레스 받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이들의 결과지를 갖고 심리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많은 업무들을 빨리 처리하고 집에 가서 또 쉬지 못하고 아이들을 또 건사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불안한 건 물론이고 집에 가면 더 불안할 수도 있겠죠. 최근 과로사 같은 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분들이 특히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에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무력감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무기력감이 사적인 생활에도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자신의 감정이나 스트레스에 굉장히 억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내부에 꾹꾹 쌓아놓은 그런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민원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면초가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직원들이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법을 찾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일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사와 직장에 대한 그 스트레스, 이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자기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과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세요. 괜히 안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불안해하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생활 불안을 높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높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리해서 목록을 작성해 보시는 게 좋아요. 쉬실 때는 가능하면은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사람하고는 만나지 않는 게 좋으세요. 아주 편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혼자서 등산에 간다든지 이렇게 스트레스가 없는 상대를 만나시는 게 주말에 가장 좋고요. 동호회 같은 게 가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남편하고 수다를 많이 떠시는 게 좋아요. 막 동조를 해가면서 수다를 떠셔서라도 이렇게 해소를 발산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름다운 곳을 놀러가는 상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체를 이완하는 이런 훈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두더지 잡기 게임 같은 게 있어요. 두더지 잡으세요, 그냥. 두더지 잡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인간의 폭력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노 같은 것들을 굉장히 건전한 방식으로 해소시키는 게 게임일 수 있거든요. 스트레스 진단 프로그램은 3가지 검사와 1개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찰 직원이라면 누구든 손쉽게 내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혹은 최소한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은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검만으로도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의는 정의 구현이지만 실제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굉장히 많이 들춰내야 되는 직업이고 그것에 관련된 업무들 모두 다 하고 계시잖아요. 검찰분들은 특히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을 주로 만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내뿜는 그런 어떤 그 독설이라든지 욕설, 그리고 폭력, 위협 이런 것들이 사실 뭐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대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말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위협감을 느껴요. 모든 척도에서 보통 사람들의 평균보다 더 높은 수치, 예를 들면 상위 5% 정도가 되면은 아주 환자예요. 근데 상위 5% 이하인데 정상 범주보다는 높다. 이게 경계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경계선 수준. 검찰 직원분들의 정신건강 검진 결과는 모든 척도에서 경계선 수준인 걸로 나타났어요. 특히 대인관계 예민성에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는 걸로 나와요. 이번 취재를 통해 검찰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무조건적인 봉사와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PBS 조은경입니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모르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들어와 살면서 나가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황당한 일을 저지른 한 50대 여성은 수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이 나가고 싶을 때 집을 나가겠다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원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경매로 인천의 한 아파트를 낙찰받은 김모 씨는 이를 다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습니다. 얼마 후 부동산을 통해 중년의 한 여성이 매수 의사를 발표했고 김 씨는 아파트가 팔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후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뭐라고요? 문이 안 열린다고요? 며칠 후 이번에는 부동산에서 집을 보려고 하는데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안 열린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집을 찾아간 김 씨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집에 이사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부동산을 통해 집을 받던 여성 임모 씨와 그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띵동 막 하니까 안에서 그 남자가 나오더라고. 이제 그 남편이래요. 그래서 아니 왜 남의 집에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자기네가 이 집을 구입했는데 자기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 경비원을 속이고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